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인들 사이에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봐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 그래서 동일 국선 변호인을 공동 피고인들에게 함께 변론했다. 이것은 15조 2항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사소송 규칙 15조 2항에 보면은 수인의 피고인, 공동 피고인들이죠. 피고인에게도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한 동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이 국선 변호인과 관련해서 1인의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 수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반면에 수인의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 1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해가 상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공범 아닌 공피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 예로 들면 서로 맞고소를 했어요. 네가 때렸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때렸다, 너 무고했다, 혹은 명예훼손했다,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 사람은 이해가 상반되는데, 같은 사람이 한쪽에 도와줄 때는 때렸다, 때렸지, 다른 쪽은 안 때렸지,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정신분열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해가 상반되고, 이제 동일국선은 선임은 위법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연이어서 이제 지문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는 것과 관련해서 예로 들면은 상호 상해를 가했어요. 상해를 가한 부부가 항소심 중 이제 이혼을 취하했다. 사실 이혼을 취하했다고 하니까 우리 똑똑한 법관들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혼을 취하하고 같이 살기로 했다 그러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부부는 남입니다. 그냥 남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해가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 중 이혼을 취하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서로 간에 이해가 상반되고 동일국선 변호인 선임은 위법하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과 관련해서 이해가 상반되는데, 동일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게 아니라 한쪽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무법인이에요. 다른 쪽에는 바로 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을 국선으로 선임했다. 이것은 15조 규칙 15조 2항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위법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원래 형사소송 규칙에서는 재정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이 재정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게 뭐냐면은,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서류를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아가지고 필요적 변호사건,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 선임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혹시 여기 변호사 계시면 손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출석한 변호사가 손을 들면요, 바로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라고 하면은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별로 하는 얘기도 없어요. 사건을 알아야죠. 뭘 도와줄 게 뭐가 있나요? 근데 거의 껍데기를 맞추려고 판사님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사건이 이러하니 어떤 현명히 판단해 주시고 관대한 판결을 원합니다 하고 끝내고 나가면서 국선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일당 30만 원 딱 받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실질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항상 원칙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서로 맞고소 사건인데 한쪽은 사선 변호인, 법무법인을 선임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상대방에 보니까 변호사가 없어요. 근데 필요적 변호 사건이야. 그래서 변호사 손들으라고 했고, 손드는 사람 국선 변호인 선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쪽에 맞고소 사건의 상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었다, 사선 변호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취지상 동일인이 그러니까 이해가 상반되는데 동일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것에 준한다 해서 위법하다라고 보았습니다.